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엊그제 치러진 재보선, 울산에서 여당이 패한 걸 두고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좀 분석해 보죠. 네, 8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졌고요. 교육감도 한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총 9개가 되는 거죠. 네, 교육감 빼고 8곳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중요도는 다 다릅니다. 뭐 기초의원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열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4개에서 승리를 했고 민주당 2개, 진보당 1개, 무소속 1개고요. 네. 근데 이 무소속도 국민의힘 출신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적표만 보면 8개 중에 국민의힘이 5개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숫자만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죠, 그럼. 네, 왜냐하면 일단 울산 남구 여기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1대1로 붙었는데 민주당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남구 PK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여기가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연결해서 또 울산 교육감 선거도 진보 교육감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 또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 또 울산시장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 쪽에서 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전북 전주을, 사실 여기는 원래 이제 진보당의 강성이 지금 당선인이죠. 예.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득표율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국민의힘 득표율이 전북 전주울 얼마나 나왔길래요? 8.0%가 나왔습니다. 8%. 네, 김경민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김경민 후보가 지난번 지선에서도 전주시장으로 나왔을 때 15%를 받았거든요. 나름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는 얘기네요. 거기다가 여기가 예전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당시 의원이 승리했던 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한참 성공했을 때 19대 총선이었는데 물론 3자 구도여서 이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정운천 의원도 35.79%를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지난번 지선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윤계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김기현 대표 책임론 내지는 지도부의 실책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울산에서 국민이 놀라운 선택해 주셨다. 이건 윤석열 정부 독주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재보선이 사실 이번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국민적으로 큰 관심은 없었는데 막상 결과를 열고 보니 국민의힘이 지금 화들짝 놀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실제로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제가 한 10명 가까이 뭐 의원도 있고 뭐 관계자도 있고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한 명, 그러니까 소수 의견인데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대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울산에서 졌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고 예. 표현을 전해드리면은 울산은 우리 당대표 지역구인데도 지방의원, 교육감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다.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재보선 결과도 징후다. 울산 민심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땅 투기 의혹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영향을 준 것 같다. 그 당에서는 당초에는 한 15%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절반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울산 남구도 사실은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서초 강남 같은 데라서 질 수가 없는 곳인데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따지자면 강남 같은 곳이 바로 울산의 그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소수 의견도 한 명 있었는데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다. 그리고 여기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최대 69시간제가 좀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몰표가 민주당 쪽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어. 그리고 만약에 민심 악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청주에도 졌을 텐데 네. 거기가 이제 약간 중도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이겼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벌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인상적으로 또 들었던 거는 예. 진보당이 들어온 게 더 좀 아프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진보당 한 명의 의원이 입성한 거.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저 한석으로 10석의 힘을 낼 거다 앞으로 국회에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협상을 할 때 소위 구성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당은 다 반대를 하는데 국민의힘 혼자 뭐 찬성을 한다라든가 그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논리가 더 강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표현 중에 좀 재밌었다는 거는 만약에 권한이 있었다라면은 자신한테 예. 그러면은 아마 이 민주당 쪽을 더 밀어줬을 거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정당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게 구도가 더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을 정도로 진보당 한석은 상당히 위기감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에 그런 분위기 전달해 주셨어요. 김준일 에디터. 예. 자, 이 결과 보면서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정치 이렇게 하고 성적 좋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제대로 뭐 맨날 노에다가 나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 좋은 게 이슈가 뭐 하나라도 있었나요 최근에? 선거 앞두고 예. 선거 앞두고 뭐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주 69시간제 논란 뭐 기타 예. 등등 뭐 김재원 최고의 뭐 이를테면은 정광훈 논란 설화, 뭐 선거 끝난지지만 뭐 조수진 최고 뭐 밥 한 공기까지 그러니까 좋았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저는 선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를테면은 보수 정당에서는 재보선이라도 조금 의미가 있는 재보선이면 당대표가 사퇴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분출했어요. 이거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11년에 홍준표 당대표가 됐는데 반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재보궐선거에서 진 다음에 사퇴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디도스 그 선관위 공격 사건이 있고 그 여파로 이제 패배하고 그런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가 왔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는 너무 짧아요. 그렇게 뭐 사퇴 요구를 그렇죠. 하기에는 당내에서도 한달 됐으니까.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라서 현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답이 있느냐? 답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하고 당정일체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헛발질을 엄청 하는데 당이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주거나 이거를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안 좋을 때는 적절한 거리두기 선긋기를 하고 가야지만 이 정당 지지율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일체가 됐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선긋기도 해야 되고 또 예. 하나는 설득을 해야죠. 예. 이게 그러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윤심을 등에업고 대표가 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이번은 그렇다고 치고 내년 4월에 그러면 이 위기를 좀 더 극복하고 내년 4월까지 순항할 수 있느냐 자체가 이제 물음표가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어제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딱 1년 앞두고 오늘 4월 7일이죠. 진짜 1년 앞두고 네. 있네요. 거의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랬나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전원이 다음 주에 시작하는 그 전원이요. 국회의원 다 모여갖고 토론하는 거 거기에 제 일환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표현은 최소 30석 이상은 줄일 수 있다라고 본다. 그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근거로는 여론조사를 들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건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야권하고는 전제부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지는 뭐 정의당, 야권에서는 원래 이 비례성을 좀 높이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 수도 더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 국민의힘이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300명으로 맞춰놓고 이제 3개 안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 네. 오히려 지금 더 줄이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시작점 자체가 안 맞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요렇게 이 국회의원 축소 카드를 꺼내놓은 의도를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약방에 감초 있냥 꺼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론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를 지금 내세운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안 여론 좋다 상황 안 보니까 뭐 좋으니까. 최고위원들 구설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원위원회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좌초하는 쪽으로 이런 식 주장이 나오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애초에 전제부터가 안 맞아 버리니까 논의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이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마찬가지 비슷하게 봐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보는 것처럼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좀 돌파하려고 내놓은 카드 같다. 좀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윤심을 바탕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는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재현 최고위원이라든가 조수진 최고위원 문제가 나왔을 때 정면으로 비판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종의 좀 우회로를 택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 있고 카드의 등장은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절대 못 줄인다. 이게 지금 뭐 절대적입니다. 이건 소수 의견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300석 안에서 조정하는 것도 힘든데 줄여서 조정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한석 줄이는 것도 정말 뭐라 진짜 이거 뭐라고 제가 지금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날 것 그대로 표현하자면 정말 혈흔이 나가야 할 정도의 그렇죠. 싸움이 벌어진다. 내 지역구 그게 내 지역구가 되면 한석도 양보할 수가 없는 싸움이 된다. 가장 강력한 투쟁력을 그때는 이제 의원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0석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결국은 안 될 것을 알면서 던진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다들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지금 전원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전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100명이 나오게 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38명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의 원내 쪽에 물어보니까 민주당보다 이제 숫자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훨씬 조금 신청을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하기가 좀 까다롭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돼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하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좀 뒤늦긴 했지만 어제 또 김기현 대표도 일종의 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개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나와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 정수 축소의 역사는 한 30년은 좀 안 된 것 같고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무슨-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의 역사. 주장의 역사가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 100석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했어요. 막 네. 사람들이 박수 쳤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안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이 걸려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맞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원 한 명당 국민은 몇 명을 담당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스웨덴은 3만 명당 의원 한 명이 있고요. 영국은 5만 명당 한 명, 프랑스는 7만 명당 한 명, 독일은 12만 명당 한 명인데 한국은 17만 명당 한 명이에요. 네. 지금 의원 수가. 예. 그러니까 절대 숫자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학자들 얘기입니다. 근데 자, 거기서 워낙- 잠깐 예, 예. 덧붙이자면 그럼 이제 국민들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뭐가 이쁘다고 못마땅해 죽겠는데 숫자를 더 늘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그 수가 속된 말로 주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더 적어지면 더 많은 예산을 그들 손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적절하게 의원 수를 주면서 권한을 배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48년에 이제 우리 재헌국회가 했을 때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국회의원이 2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0만 명당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300만 명인데 300명이니까 17만 명당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뭐냐? 예. 기득권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양당의 무한 정쟁.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거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세비, 뭐 보수 총액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갖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게 제일 말하기는 쉽지만은 제일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생색내기에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예. 의원 수는 오히려 늘리고 권한, 기득권 이거를 내려놓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워낙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크다 보니까 이 의원 정수는 내리자 하면은 무조건 여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권한 나눈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또 못 더 믿겠다. 늘리지 않겠느냐. 못 숫자도 믿겠다. 늘리고. 자,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 이건 저희가 연구소에서도 다뤘었고 도대체 누가 뭐 이런 짓을 했느냐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건데 예. 어제 너무나 의외의 반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 이씨 종친회에서 그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 대선 지고 지방선거 예. 전에 이게 기가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부모 묘에다가 기를 불어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 생명기라는 그 돌을 이제 파서 묻은 거예요. 기를 보충해 주려고 문중에서 예, 근데 기자가 이제 살자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뭐
끊는 테러 거냐, 아니냐, 테러 막, 아니냐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중에서 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 안 와요? 그 왜 몰래 하나요? 이재명 그거를? 대표 부모 묘소인데. 부모 묘소고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8월에 대표가 됐지만은 지금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가 안 거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긴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 대표실에 전화만 해도 우리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선처를 요구하기는 했는데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좀 벌어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일부 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입장은 아니고. 전체 아니고 또 일부 네. 문중이 네. 일부 문중이든 뭐 이부 문중이든 그렇죠. 부모 묘소인데 부모 자식한테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참. 좀 본인한테는 얘기해야죠, 당연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